네, 미국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지금 매우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미국의 어느 언론이 뭐라고 보도를 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미국 CNN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관 수술 후에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정보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지난주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생사가 불분명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좀 더 구체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의 전용 병원에서 심혈관 시술 후에 인근 별장에서 치료 중이다. 그리고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호 담당 의사가 모두 소집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전 첫 번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건강과 관련된 뉴스는 종종 보도가 됐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CNN 블룸버그 보도가 조금 더 뉴스화되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 그냥 단순히 안 좋다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수술한 이후에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 중태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 지금 생사가 불분명하다, 이런 보도. 우리 고영환 교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보도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일단은요,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CNN 미국 세계 뉴스의 통신사에서 보도를 한 건데 저도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4월 15일부터 북한이 이상하다. 태양절. 네, 원래 북한은 김정은이가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는 백두혈통이다. 백두혈통은 할아버지 김일성한테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어느 지도자가 김일성 생일날에 새벽 0시에 이제까지 그 시신이 있다고 하는 금산 태양궁전에 가서 북한 말로 하면 영전의 조의를 표시했다. 이런 거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북한 역사가. 김일성이가 1994년도 죽은 이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 생일날에 가서 꼭 저렇게 조의를 펴왔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온다면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 김정일 생일은 2월 16일에 꼭 가서 저렇게 0시에 조의를 펴왔고 저것이 북한에서 저것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월 14일 날 돌이켜보시면 4월 14일 날 북한에서 문천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쐈고 미국과 수호의 전투기들이 지대공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이 뉴스를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4월 11일 날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하고 서부지구 비행사들 훈련을 보고 거의 4월 12일 날 마지막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4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아무것도 지시가 없었으니까 미사일 실험은 진행대로 했는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미사일 실험도 했다는 것을 북한 어떤 보도도 없었고 김정은이가 참가했다는 보도도 없어서 4월 14일 날 이상하다. 4월 15일 날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았다. 4월 16일 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제까지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북한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다. 일부에서 다리 수술을 했다, 손목 수술을 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저는 이것이 왜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봤는가 하면 사실 김정은 혼자서 김일성 시신 앞에서 참배하는 스틸 사진 하나 찍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5초, 10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이면 될 것을.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사진 찍어서 영전의 조의를 표했다는 게 노동신문에 나오겠는데 이거는 뭐냐? 결국은 김정은이가 수술했는지를 떠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그럼 김 씨 일가의 가족력이 이제 세상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고 교수님 말씀 중에 뭐 김일성, 김정일 이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94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심장마비로 역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신 보도는 지난 12일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CNN 보도나 이런 데는 심장 관련 수술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지금 심혈관 뭐 시술이라고 했고 어쨌든 심장 관련해서 무언가의 치료를 받았다. 지금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또 우리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뉴스 좀 어떻게 접하셨어요? 예. 그냥 김정은의 체형을 보면 굳이 심장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심혈관 질환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고요.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은 오죽하면 태양절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과연 지금 위중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흥미로운 내용은 중국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위중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중한 상황까지는 네.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는 별일 없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정보를 그 국방부의 표현대로 미국과 공유하고 있으면서 공개를 안 하는 거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교류하는 자체가 아예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더 흥미로운 거는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때 북핵 협상 때문에 그 핵 협상가들이 제네바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미국의 협상 대표가 갈루치 대사였는데 갈루치가 오히려 강석주한테 당신네 김일성 죽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미국 쪽에서 뿐만 아니라 먼저? 2011년 그 김정일이가 사망할 때도 예. 그 소위 그 북한의 탑 엘리트들이 출장 다니고 그래가지고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예.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몇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고영환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뭔가 좀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엿새 전이었겠군요. 북한에서 태양절,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4월 15일이 되면 북한 지도자들은 변함없이 저렇게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서 이렇게 참배를 합니다. 저기 시신이 안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좌측 한번 보세요. 올해 4월 15일 엿새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좌측 올해 한번 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최룡해 등의 모습은 보이나. 오른쪽 지난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에 태양절에 저렇게 금수산 태양궁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2번, 3번 있었다? No. 올해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외신에서 건강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태 뉴스까지도 전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뭔가 이 건강 토크가 있지 않았었나요? 정상 간 부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2018년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2018년. 두 정상 부부가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숨이 차오르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리설주 여사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운동 기법을 물어본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장면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직 이 정도는. 서너 번 하고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일 때문에 못한다는 거를 아닙니다. 일 때문에 시간 없다는 거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진짜가
네, 운동을 하느냐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보는 건데요. 지금 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은의 모습을 보시면요. 다리가 조금 절뚝 있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좀 걷기가 절뚝거리네요. 힘들 정도로 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추측을 낳게 했던 좀 김정은의 모습들이 영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딱 보기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약간 절뚝이는 모습.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창기와 지금 이제 집권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벌써 딱 보시기에도 체중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좌측은 굉장히 비교적 날렵해요. 근데 오른쪽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굉장히 살이 부쩍 는 모습. 집권한 이후에 한 30kg에서 한 40kg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고영환 교수 보시기에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된 것은 2010년 10월 10일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보통 그 나이 때 청년의 모습입니다. 한 7, 80kg 막시멈. 신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이제 70에서 7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3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 130kg? 네, 그러니까 한 80kg 정도에서 130이면 얼마나 50kg 정도를 지금 더 살이 쪘다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2014년 다리 저는 모습은 2014년도 모습입니다. 그때 다리를 수술하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심장 스탠드 시술을 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중을 보면 확실히 집권 초기하고 집권 많이 후에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예. 거기에 이제 말한 것처럼 심장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뭐 영상 다시 한번 주세요. 딱 보기에도 딱 보기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눈으로 그냥 뭐 육안으로 딱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동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연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흡연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이 된 바 있었습니다. 맨 좌측 2016년도의 모습, 뭐 지난해 모습, 그리고 지난 12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저 때 이후에 모습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술 받았다, 상태가 중태 상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렇게 포착됐을 때에도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후지모토 겐지라고 이제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그 분의 이야기가 폭식을 하고 폭음을 하고 폭연을 한다. 예. 그리고 운동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백두산에 갔을 때 사실 조금 더 밑에서 앞에서부터 보면 쌕쌕쌕 하는 김정은의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힘들고 모습. 예. 근데 백두산이 사실은 뭐 백두산에 자주 갔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두산의 밑에 가면 포테라고 이제 김정은 특강이 있는데 거기가 벌써 해발 1500입니다. 예. 거기서 있다가 백두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1500에서 2700m 올라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 않고 생활 습관, 폭식, 폭연, 폭음 이런 것 때문에다가 결국 올해 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도 난리를 치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겹쳐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예. 실질적으로 4월 14일 날 뉴스에도 그 미사일 쏜데도 김정은이 안 나타났고 4월 15일 그 신성하다는 태양절에도 영시에 안 나타났고 북한은 지금까지 조용하고 이것을 봐서 분명히 신변에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5일 날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는 맞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요. 예. 멀쩡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지금 북한 체제의 특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담배와 관련해서는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맞아요. 김여정이 이렇게 김여정이 제털이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는데 예. 애초에 살을 찌우게 된 동기는 결국은 김정은이 권력자로 등단하면서 저 영상 결국은 나옵니다. 예. 김일성을 좀 이렇게 닮은 백두 혈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 살을 의도적으로 찌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런 상태는 본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금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권력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동안요 건강상에 뭔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노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 해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감회 깊이 추억하며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인상을 받았는 분들. 러시아인, 난 여기 오면서 러시아 이민들의, 원동 이민들에 대한 우리 이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이번 국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러시아 이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며 또 자, 이야기할 때요. 좀 거칩니다. 이 호흡이. 뭐 얘기하다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봤을 때, 좀 그때도 왜 건강 이상설 얘기가 있었어요.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좀 느낌이 새롭게 오네요. 예. 단어가 한 6개쯤 나오면 네, 그런 거잖아요. 숨이 호흡이 고르질 않고 계속 정말 쌕쌕쌕쌕거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두산 갔을 때도 그 백두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김정숙 여사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옆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 뭔가 호흡도 짧고 뭔가 자꾸 씩씩거리고 이러는 것을 보면 심혈관 질환, 뭐 국정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 이건 국정원이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고지혈증 소리도 나오고 뇌 뭐 통풍 소리도 나오고 발목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았댔는데 때마침 가장 중요한 행사인 태양절에 김일성 시신 앞에 가서 참배를 안 하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다.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근데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중인지 실제로 중태에 빠졌는지 사망했는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아직은 모르는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뭔가 뭐 중태 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김 기자, 북한 내에서 이 인물에 대한 지금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그럼 자리를 좀 누가 대체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바로 여동생 김여정에게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요. 김여정은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이 두 사람은 모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걱정하며 생각하면서 사실상 함께 망명 중이었다. 공동 운명체였다. 이런 식으로 김여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멘트네요. 예, 김여정은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사실상 공동 운명체였다. 이런 발언. 그동안에 참 돌이켜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본인의 친오빠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저렇게 보조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김여정의 직책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높아져 왔기도 했고, 우리 정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벌써 김여정 뭐 후계자로 급부상 뭐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던데요. 예. 제가 오늘 그 CNN을 보면서 놀란 게 그 CNN은 이미 그 김정은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후계 구도에서 김여정이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를 가지고만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로 김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위스에 유학해서도 오빠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또 그 김정은의 옥체를 자기 마음대로 그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백두 혈통의 딸로서 그 참모이면서 브레인이면서 그 가장 김정은이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인물이기는 있고. 하지만 예.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유사 상황, 즉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예.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도 그렇고 북한 엘리트들도 그렇고 김 씨 외에 누구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씨를 앞에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그게 낯설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또 북한이라는 사회가 자기네들은 무슨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하지만 남녀 간의 그 남성 중심적인, 남성 그러니까요. 우월적인 맞아요. 그런 남성 특징이 우월주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김 씨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조직을 장악하거나 또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통제력을 갖거나 또는 그 안에 정보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 배후 조정이 될 가능성, 단기간으로 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영환 교수 말씀도 좀 들을게요. 뭐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그 계모 김성애 여사하고 김일성의 부인 많이 권력 투쟁을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 아, 그래요? 여성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여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명성황후가 바로 그 생생한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네. 아마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두 혈통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도 이상한데 여성이 또 지도자로 되는 것도 이상하고 김여정이 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뭔가 집단 지도 체제가 김여정을 그러니까 내세우고 그 뒤에서 실권을 잡는 체제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 보여요. 전면에는 김여정을 내세우고 예. 그 밑에서 누군가 뭐 실권을 가지고 최경애든 여러 뭐 보위 안전 아. 경제 군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 김정은이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하는 건데 예.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좀 앞서 나가는 분석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김여정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다. 예. 그렇지만 김정은만큼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기도 것은 쉽지 않을 저는 거다. 쉽지 않다. 회의적이다. 제가 예, 잠깐 정의연. 이제 말씀드리자면 집단 지도 체제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집단 지도 체제, 심지어는 구소련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후계자가 완전히 자기 권력을 공고화할 때까지 그런 게 익숙해 있고 예. 또 그런 리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양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까지 오면 혹시 김여정이 아닌 그 왜 김정철 있지 않습니까? 김정철.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그럴 가능성.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상상의 나래를 동원하는 것인데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멀쩡하게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예.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북한 내부 엘리트 중에 혹시 말실수한 사람은 그냥 처형될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과거의 선례로 볼 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4월 15일 0시에 태양궁전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4월 16일, 17일부터 평양이 약간 뒤숭숭했어요? 뒤숭숭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왜 김정은 우리 최고 지도자가 금수상 태양궁전에 안 보여?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안 나타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뉴스가 좀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때요, 김 기자?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나타나는 뭐 건강 이상설 이런 데에는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그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퇴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최근 동향 관련해서 뭐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북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이상설이 CNN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미국이랑 교류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드릴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간에는 뭐 긴밀한 소통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특이한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는 딱 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도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일단 장관, 정부 당국자 장관 한 분은 저에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전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4월 12일 날. 그리고 북한의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처럼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은 뭔가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볼만한 근거도 없다.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공 교수님? 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것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극비 중의 극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행사에 중요한 행사에 빠진 것을 보면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무언가 이상 시그널이 있는 건 맞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 뉴스는요, 저희가 뭐 확인할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외신 보도라든지 정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과 관련된 뉴스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